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유형 3번을 하고 있는데 유형 3번에는 안타깝게도요, 얘밖에 없어요. 위의 점인 것밖에. 유형 10번 문제가 제였고요. 11번 문제도 11번 문제? 뭐 살짝 제있기도 하고. 자, 여기서 일단 그럼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할까?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자, 얘도 사실은 조금 발표 아까 2개를 했잖아. 왜 그러냐면 얘보다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해서 뿐인 거지 이해를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가볼게. 얘는 지나는 점을 알려줬으니까 식을 이렇게 세웠는데 얘는 기울기만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꼴랑 해봤자 식을 어디까지밖에 못 세우냐면 mx 플러스 n까지밖에 못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래. 그럼 여러분들은 얘처럼 완벽하게 식을 세우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y는 x 플러스 k라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도 다시 말하면 접선이기 때문에 이 접선은 무조건 2차 함수랑 교점이 몇 개여야 돼? 1개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함수랑 그 직선을 같다고 두고 넘겨서 반대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올 거고, 바로 요 놈의 판별식이 뭐더라? 0이더라를 이용해서 바로 K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위의 점보다는 기울기를 알 때가 더 쉬워 보이거든. 왜? 아니, 직선도 이렇게 뭐 복잡하게 세울 필요 없고 단순하게 기울기가 1이면 X 플러스 K라고 두면 되고 판별식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게 어렵습니까? 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식조차도 이제 더럽게 나올 때가 있어. 얘는 지금 식이 너무 깔끔해. 모든 개수를 다 알려줬지. 근데 여기서 또 얘도 몰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멘붕이 빠지겠지. 왜? 선생님, 모르는 문자가 2개예요.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여기서 식을 세워버리면 판별식을 써도 미지수가 몇 개 살아남아요? 2개가 살아남아요. 그럼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을 거야.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어때야 되지? 항상 같아야 돼요. 모르는 문자가 2개면 식도 2개, 모르는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여야 답이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솔루션이 뭐라 그랬어? 한 문자로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A랑 K에 관한 식이 나왔는데 난 식이 하나밖에 없더라 라고 하면 걔를 K는으로 해서 다시 넣는다든가 A는으로 해서 다시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다른 조건을 주어졌으면 그걸 이용하면 다시 AK가 구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은 얘가 더 쉬워 보이지만 얘는 충분히 응용될 문제다. 응용 문제가 더 많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밖에점이거든요. 이 밖에점이 참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데. 왜냐면 얘는 위의 점이니까 바로 이렇게 직선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얘는 밖에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없나요? 라고 하지만 사실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밖에점 P, Q라고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얘랑 똑같이 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식과 또 fx를 같다고 두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그리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판별식은 0이다까지 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위의 점일 때랑 밖의 점일 때랑은 거의 차이가 없네요 라고 하는데, 차이점은요, 이 과정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이 과정에서 차이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계산한 식에서의 차이점이 보입니다. 왜냐면 이 식 자체가요, 굉장히 더럽게 나와요. 거의 2차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긴 대부분 1차식으로 나옵니다. 판별식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2차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럴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노란색 위에 파란색에서의 접선의 반전식 찾으라고 하면 답이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근데요, 밖에점이면 대충 눈치만 봐도요, 이렇게 접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답이. 기울기를 알 때도요, 2차식은 하나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3차식 가면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3개 나올 수도 있고 N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당장 1학년 과정에서는 이건 내지는 않을 거예요. 더 복잡하게는. 대충 요 정도 선에서 거의 마무리가 지어질 거고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여기 이 과정에서는 얘랑 차이점이 없죠? 전혀 없어요. 여기서 판별식 똑같이 썼고요. 식세였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2차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2개가 또 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난이도가 높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얘들아, 나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12번 혹시 풀어볼 수 있을까? 12번 바로 푸는 학생 있는지 볼게. 12번 시작. 이거 했어요. 앞에서. 앞에 개념이 떠오르면 쉬워요. 자, 10초 뒤에 할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사실 앞에서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지금 얘랑요, 얘가요, 문제에서 뭐래요? 접한대요. 근데 어떻게 접할 거냐면, A 값에 관계없이 접한대. 근데 얘들아, 아까 우리 접한다라고 하면, 교점이 몇 개죠? 한 개예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두 식을 같다고 둔다고 했어요. 같다고 뒀어요. 얘랑 얘를.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이제 2차 함수 문제에서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요, 만족하는 게 얘가 0 되는 값이 한 개만 있으면 되라는 거야. 근데 A 값에 관계없이, 혹시 저번에 했던 말 기억해요? A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문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중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연습 문제인가 있었어. 그리고 A 값에 관계없이 또 다른 말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결국에는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게 바로 교점이 하나랑 똑같은 의미를 부여받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A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A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부터가 순서라 그랬지? 그치, 여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라 그랬어. 그래서 먼저 1번부터 써보면 판별식을 써보자 이거지. 자, 마이너스로 묶었다고 치면 2a 플러스 m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c죠. 짝수공식이 아니네. 마이너스 4에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n는 0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말했죠. a 값에 관계없이면 우리 솔루션이 뭐였죠? 그 a로 묶어준다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먼저 전개해 볼게. 4a제곱 4a제곱 날라가요. 그럼 여기 4am 플러스 m제곱 있고요. 여기 플러스 16a 플러스 4n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린 무슨 작업해야 됩니까?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 가진 걸 묶어보면 4m 플러스 16 나오고요. a 없는 거 따로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A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난 항상 0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0이면 돼요. 얘도 0이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M 값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마이너스 하면 16이거든요. 그럼 N 값도 뭐 나온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답은 뭘 구해달래요? 둘이 곱해달라. 답은 16.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나 어디에 틀렸나 보다. 근데 빠른 답지가 답이 이상한데? 맞나요? 어디서 틀렸어? 어디요? 나 계산 어디서 잘못했어요? 어디서 나왔나 봐요. 아무튼 거꾸로 나오면 된대요. 계산 실수 한 번 하면 안 보여. 나 여기 안 틀렸지? 여기서 틀렸니? 눈이 나빠요. 몰라요. 제 눈에 지금 여기 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6.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6. 그러면 얘가 4.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요, 아이디어 04, 05, 06, 07, 08까지를 한 방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한 방에 개념 설명할게요. 자, 최대 최소입니다. 자, 한 방에 개념 설명할 테니까 칠판만 잘 봐주시면 돼요. 일단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의 부호입니다. 왜냐면 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 볼록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식이어도 똑같은 구간이어도 답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일단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모양을 알았어요. 그럼 모양을 알았으면 그 다음 뭐를 보냐면 바로 문제의 범위를 보셔야 돼요. 범위를 보자. 근데 이 범위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모든 실수 아니면 구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주는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니면 뭐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얘들아. 아래로 볼록은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얘는 무수값밖에 없어요. 최소값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값은 없다야. 최대값은 없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위로 볼록일 때는 무한히 작아지고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값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가끔가다 그걸 물어봐. 최대값이 없으면 답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없다도 답입니다. 가끔가다 없다는 답이 안 되는 줄 아는데 고등학교 때는 없다도 답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신경이 뭐냐 보기에 0, 1, 2, 3, 4 하고 마지막 보기가 없다야. 근데 애들이 없다는 그럴 수가 없대. 그래서 없다는 뭔가 답이 안 될 것 같대. 그런 게 아니라 없다도 답입니다. 그래서 얘는 답을 말하시면 최소값은 몇, 최대값을 안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으니까. 근데 최대값은 없으면 없다 한글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생님 구간을 주어졌다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2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대로라면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러는 거야. 저 그래프 다 안 쓸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즉 요만큼만 살아남을 거야 라는 거야. 요만큼에서 최대 최소 구해줄래? 라고 하면 그림을 보고 얘가 제일 높네요. 최대값. 여기가 제일 작네요. 최소값이라고 대답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양을 보고 문제가 모든 실수인지 아니면 문제에서 이렇게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줬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뭘 따져야 되냐? 바로 축을 따지셔야 돼요. 축. 근데 이 축을 따질 때는요, 언제만 따지시면 되냐면요, 이 구간을 줬을 때만 축을 따지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도 보셨겠지만, 이 함수는 최대값이 없고,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A부터 B까지야, 라는 거야. 여기만 살아남는데. 또는, 이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A부터 B까지야, 라고 줬어. 여기서 최대 최소 말해달래. 자, 여러분.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은 뭐죠? 구간이 살짝 바뀐 건 당연해요. 이쪽으로 좀 구간이 쏠려 있고 이쪽은 구간이 좀 넓죠. 근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1차원적인 대답이고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치. 여기서 구한 축이 주어진 구간 안에 있냐 없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얘는 구간이 없어요. 축이.
구간 A, B 사이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주어진 구간 안에 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축이 들어가 있을 때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안 들어가 있을 땐 무조건 양쪽 구간의 끝값이 최대 최소를 담당합니다. 얘는 무조건 최대값이 A 넣었을 때 FA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최소값은 B 넣었을 때를 말하면 돼요. 하지만 얘는 문제가 커져요. 축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래로 볼록에서. 그러면 무조건 최소값은 보장이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얘가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최대값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최대값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의 그림 실력을 완벽하게 믿는 친구들이라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고 구간 표시한 다음에 A가 B보다 더 높아요 라고 하겠지만 자기 글씨 개판이고 그림 못 그리겠으면 절대로 대충 그려놓고 얘가 더 높아요 라고 답을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상 이 A를 넣었을 때와 B 넣었을 때는 반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최대값을 따질 때는 FA와 FB를 구해서 둘 중에 큰 거를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2차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왜 2차식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2차식은 어차피 가운데 뭐를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값이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나중에 2학년 가서 좀 틀리지 말자고. 2학년 가서는 3차도 나올 건데 3차는 또 이게 그래프가 무조건 완벽한 비율 관계를 안 따라가요. 무슨 뜻이냐? 이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값이 더 큽니까? 3차부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에선 다행히도 축으로 1학년 때는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값이 커지고 축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질 것이다. 외워도 되지만 보험 삼아서 자기가 글씨가 개판일 것 같다. 아니면 그림을 못 그릴 것 같다 그러면 양쪽 끝값을 넣는 걸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껏 해봤자 하나, 꼭지점 둘, 양쪽 끝값 셋 중에 무조건 최대 최소는 걸리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축이 안 들어가 있으면 땡큐고.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먼저 보고, 그리고 문제를 읽었더니 앞에 모든 실수란 말이 있어.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은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만 있겠구나. 만약에 구간을 주어졌어. 그럼 이렇게 생긴 건데 구간을 주어졌을 땐 축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축을 봤더니 구간에 없어. 감사합니다. 양쪽 거 구간 넣은 게 무조건 정답. 근데 축이 하필 구간 안에 있어. 그러면 양쪽 끝값과 꼭지점까지 찾아서 제일 큰 거 최대값, 제일 작은 거 최소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개념이 어디서 한 번 더 힘을 발휘하냐면 바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쓰이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여러분들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어요? 배웠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y는 x-1분의 4x 플러스 9가 나왔어요. 구간 x는 4부터 7 사이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프 그리고요. 4, 9 표시한 다음에 요거 높네, 요거 낮네. 아싸, 얘로 답을 말해야지 라고 할 거야. 근데 얘들아, 물어볼게. 이거 x점근선 몇이에요? x점근선. 안 배웠니? 유리함수 안 배웠어? 배웠다며. 배웠어, 빨리 안 배웠어. 유리함수. 유리함수면 단원이 어디야? 공수2잖아. 공수2 너, 뭐 정선쌤이랑 민호쌤 유리함수, 무리함수 얘기하는 거 들었던 것 같은데? 안 배웠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됐다. 이거 선행한 사람 대답해봐. 이거 x점근선 몇이야? 너네, 그래. 됐다. 아무튼. 그래서 뭐냐면, 너네 어디부터 해야 되는 거야? 너네 방학 동안에 정말 많이 해야겠다. 너네는 선행이 중요한 교육과정 아이들이야. 한 번씩은 지금 겨울방학에 꼭 배우세요. 공수 1, 2, 미적분 1까지만. 미적분 2는 안 해도 돼요. 미적분 2는 빠르면 여러분들 새학기 개강해서 그냥 고1 여름방학에 한번 들으시면 돼요. 또는 겨울방학에. 근데 공수 1, 2랑 미적분은 올해 겨울방학에 꼭 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개념을 훑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건 나중에 해, 그럼. 아무튼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 개념이 유리, 무리 함수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테니 요거 잘 기억해놨다가 공수2 할 때 써먹어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개념 설명한 게요. 아이디어 4 개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6, 아이디어 7
아이디어 8까지 솔직히 개념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너무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놨다 보니까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풀이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 안 한 게 아이디어 5거든요. 아이디어 5를 한번 볼게요. 아이디어 5는 별표를 엄청 많이 쳐두세요. 이것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합성함수 최대 최소입니다. 그럼 물어볼게. 함수는 배우잖아. 함수는 배웠지 않아? 함수? 거기서 합성함수도 배웠니? 합성함수가 뭐였었지? 우리가 어떤 fx와 gx를 합칠 때 우리가 이걸 합성함수라고 하고 크게는 f.g 또는 g.f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할 거야. 다시 표현하면 f.g 또는 g.f 이렇게 쓰는 것들을 배우긴 했을 거야. 그럼 이제 이 합성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 x를 뭐라고 말하죠? 세 글자로 x에 넣는 값은 고3 때까지 뭐라고 말하지? 함수값은 아니지. 함수값은 오히려 그 x를 넣어서 나온 f와 g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x값은 뭐라고 하죠? 바로 정의를 지키는 역, 정의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안 배우세요? 그래서 대부분 정의역들은 화살을 쏘잖아요. 이렇게 안 배우니? 내가 너무 바보들만 가르쳤었나? x, y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안 배웠어? 우리가 x를 뭐라고 해? 화살을 쏘는 애들. 그래서 정의를 지킨다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말해? 유치하니?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공역. 그치? 그리고 화살 맞은 애들은 뭐가 필요해? 치료가 필요해. 치역. 이렇게 안 배우니? 유치한가요? 아무튼 자 봐봐. 우리가 이 x값을 정의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합성함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왜 어려워하냐면 x에다가 넣어서 구하는 문제도 어려운데 이걸 합성까지 시키고 있으니 더 어려운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 요거 잘 봐봐. 여기서 f.gx만 갖고 와볼게. 자 여러분 x를 뭐라고 말한다 그랬지?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물어볼게. x를 넣어서 나온 이 gx는 뭐라고 말할까요? x값을 넣어서 나온 값 뭐라고 말하지? 이걸 치역이라고 해.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치역을 다시 누구한테 넣을 거야? f한테 넣을 거지. 그러면 f 입장에선 치역이 사실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 정의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가 왜 어렵냐면 문제에서 준 정의역이 f에 대한 정의역이 아니라 g에 대한 정의역이다 보니까 gx의 치역을 구해서 다시 얘를 정의역으로 탈바꿈해서 다시 f한테 넣어서 나온 치역을 구해야 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다음에 이거네, 이거 다음에 이거네,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느라는 게 안 보이고 그냥 어려운 거야. f.g? g를 어떻게 f한테 넣지? 이거 그럼 넣어서 나온까? 문제에서 준 x값 범위 도대체 뭘 뜻하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준 x는 안에 있는 놈, 요 gx에 대한 정의역이니까 걔를 넣어서 나온 치역을 먼저 구해야 돼. 근데 이 치역을 왜 구합니까? 라면 이 치역이 이 겉에 있는 f의 정의역이거든. 그래서 새로운 또 정의역을 구해. 그 다음에 다시 f한테 넣어서 우린 최종 답은 예를 적으라는 거야, 얘들아. 답을 예를 적으라는 거지 예를 적으면 안 된다고. 대부분 애들 틀려서 갖고 온 애들 보면 이거 적갖고 나온 애들 진짜 많아. x를 넣었더니요 걔가 1부터 4 나와요. 답을 1부터 4. 최대값 4, 최소값 1. 딱 당당히 체크하고 와. 안 된다고. 그래서 애들이 합성함수를 가장 어려워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 선생님, 16번 보니까 왜 이게 합성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지. 16번. 16번 보면 자 0부터 3이라고 범위를 줬어.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0부터 3은 누구의 범위야? 요 안에 있는 합성되기 전 요 gx에 대한 범위야, 얘들아. 이 gx에 대한 정의역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그 뒤에 나온 식이 합성함수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몇 승?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의 무슨 값 찾아달래? 최대 최소 찾아달래.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잘 봐. 이게 일단 1번. 합성함수인가요? 아닌가요?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합성함수예요? 아니에요? 합성함수예요. 왜 합성함수입니까? 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얘는요, 너네들한테 어떤 착시를 일으키고 있냐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식에다가 사실 선생님이 이거 문제 살짝 수정할게. 이걸 플러스 1로 먼저 수정할게. 좀 난이도 쉬운 거부터. 자,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에다가 요 x 대신에 누구 넣은 것 같아요? 요 x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넣어서 나온 식 같아요. 맞죠? 넣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f.gx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f에다가 g를 넣어서 나온 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의 g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생긴 식에? 이렇게 생긴 식에 x 대신에 얘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문제에서 준 정의역은 누구의 정의역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대한 정의역이죠. 여기 보세요. 들어간 놈이 정의역이라니까? 들어간 놈에 대한 정의역을 알려준 거야,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이 함수의 0부터 어디까지 해서 3에서 먼저 치역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문제 이거 있죠? 이거 있고 내가 안에다 넣은 식에 주어진 범위에서의 치역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이거 굉장히 난이도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차 함수 치역 찾으려고 하면 이를 뭐로 바꿔야 되죠? 이 식을? 완전제곱식.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칠게. 이렇게.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죠? 2 컴마 마 3. 그리고 0 넣었더니 1 지나니까 요런 2차 함수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어려워. 이해가? 간다.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였어? 0부터 어디까지? 3. 그냥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만 살아남으래. 그럼 물어볼게. 지금 살아남은 그래프에서 제일 큰 값이 누구 넣었을 때죠? 0 넣었을 때죠. 그럼 최대값이 뭐 나와요? 1. 0 넣었을 때 1 나올 거니까. 최소값은 누구 넣었을 때라는 게 명확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2 넣었을 때겠네요. 그럼 최소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3일 거야. 자, 이걸 답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죠? 이거에 대한 최대 최소예요. 이해 가요? 근데 아까 말했지. 문제에서 준 정의역을 넣어서 치역이 나왔지. 이게 바로 이놈의 치역이에요. 이게 치역이야. gx에. 근데 이걸 다시 누구로 사용해야 돼? f 입장에서는? 정의역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너네들이 구한 이 치역이 자 t로 치환하면 이 식의 새로운 범위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 내가 아까 바꿨다 그랬어. 너네들한테 일단 난이도 쉽게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게 난이도가 하거든. 지금 보면 16번은 달라요. 16번은 여기가 플러스 1이 빠졌어. 플러스가 들어가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7번이 더 난이도가 하야. 17번이 더 난이도가 쉬운 거고 16번이 조금 어려워. 아주 조금 어려운 거야. 정말 그냥 종이 하나 차이로. 자, 다시 한번 할게. 여기. 잘 봐,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일반화를 시켜줄게. 이거 절대 안 틀리는 방법. 자, f.gx야. 이놈의 최대 최소 찾아달래. 그리고 문제에선 갑자기 범위를 줬어. x부터 b라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합성하면서 문제인지 아닌지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16번 봐볼까? 17번 봐볼까? 18번 봐볼까? 19번 봐볼까? 이 네 문제의 공통점이 뭐죠? 반복되는 게 존재해요. 2차식 안에 2차식이 계속 반복돼요. 16번 보면 x제곱 빼기 4x가 반복되고요. 17번 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반복되고요. 18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반복되고요. 19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반복돼요. 바로 무슨 뜻이냐? 이 반복되는 놈이 안에 있는 놈입니다.
반복식. 지금 반복식을 합성하면서 구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그 반복되는 식을, 반복식을 t로 치환한다요. t로 치환 안 해도 됩니다. 뭐 k로 치환하셔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치환하세요. 2번. 치환식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근데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가 필요했죠? 구간이 필요했어요. 그 구간은 문제에서 준 구간을 사용한다. 일단 과정을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이 솔루션대로 풀면 아마 합성함수는 절대 틀릴 일 없어요. 세 번째, 그럼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가 있죠?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가 새로운 범위입니다. 새로운 범위. 마지막 네 번째에서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네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가 치환했단 말이에요. 그럼 치환하면 ft라는 식이 있겠죠. 안에 있는 gx 반복식을 우리가 t로 치환했으니까 이 식에서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 여기 최소부터 최대에서 바로 진짜 최대 최소를 다시 한 번 더 구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1학년 때 꼭 이 합성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최대 최소를 2번 구하는 문제랑 비슷해 보여.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고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인데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는 새로운 범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한 최대 최소고 마지막에 구한 최대 최소가 진짜 답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3학년 때까지 아이들한테 반복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문장을 무조건 외우게 시킵니다. 자기 혹시 선배, 친한 선배 중에 2학년에 있는 사람 있나요? 있는데 나한테 배웠다. 라고 하면 그 학생한테 가서 치환하면 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개 실험 아시죠? 막 종치고 밥 주면 침 흘리는 거. 그 개들처럼 내가 치환하면 애새끼들 막 범위 바뀐다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이거 고3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공식일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학원에 없더라도 꼭 기억해내세요. 이거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말해줬던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 때까지요, 제일 많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치환일 거예요. 치환하면요, 범위가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선생님, 왜요? 여기서 준 범위는, 여기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 이걸 X로 바꿔줄게, T로. 여기는 X에 관한 범위인데요. T로 치환하는 순간 T에 관한 범위가 나오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치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문제에서 준 범위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있으면 노벨상 탈 거예요. 단 한 문제도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준 범위는 절대 한 번 더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치환이란 작업을 했다면. 자, 그럼 제가요, 이 방식대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적지 말고. 일단 이 과정대로 풀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을 거야. 0부터 3까지래요. 자, 문제에서 범위 줬어요. 그리고 아까 뭐가 반복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는 1이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 내 눈에 진짜 반복되는 것만 치환할까요? 아니면 저는 좀 센스가 있어서 그런데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 빼기 1이잖아요. 상관없어요. 너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학생은 요렇게만 자꾸 반복되니까 요 반복되는 것만 t라고 치환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얘를 t라고 치환했어요. 그럼 얘는 요것만 넘어간 t-1이라고 치환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선택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뭐가 더 옳다라는 건 없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문제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뭐가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던가요? 라고 하면 이건 그냥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개념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내 눈에 반복되는 것만 치환하는 게 좋아요. 즉, 얘 전체를 치환하기보다는 얘만 x제곱 마이너스 4x만 치환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게 나중에 가면 계산 실수를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요게 또 분수잖아요.
야,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분수면 t 빼기 뭐 4분의 3. 아, 계산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냥 너네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야? 반복되게 t제곱 빼기 4x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럼 난 걔만 치환해 라고 가르쳐요. 그럼 얘를 t로 치환했죠.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2t인데 얘가 없어져요. 플러스 1 나오겠죠. 즉, 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는 뭐에 관한 식이죠? t에 관한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식이죠? x에 관한 범위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갖다 쓰면 비읍시옷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t에 관한 범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이 바꾸는 작업이 뭐냐? 너 뭘 치환했니? 저 얘요. 얘 최대 최소 좀 찾아줄래? 치환한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 식을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 그럼 꼭지점이 2, 마사에서 아래로 볼록이 0 넣었을 때 0 나오는 이런 2차 함수가 됐을 거야. 그래놓고 구간 어디부터? 0부터 3까지.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고. 선생님, 축 포함했어요. 땡큐. 그리고 0이 2로부터 가장 멀어요. 2차 함수니까 오케이. 상관없어. 써도 돼.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뭐 나와요? 0. 최소값은 뭐가 나옵니까? 2 넣었을 때 마사가 나오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반복된 식을 t로 치환한다. 치환한 식의 최대 최소를 구했죠. 거기서 나온 최대 최소가 새로운 범위인데 바로 여기서 구한 마사부터 0까지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이놈의 진짜 최대 최소를 한번 다시 구하더라. 0,1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 마사부터 0까지. 선생님, 주어진 구간 안에 축이 폭 하고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도 상관없어. 양쪽 거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사 넣으면 뭐 나옵니까? 최대값은 17. 최소값은 0 넣었을 때 1.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최대 최소 합을 구해달라라는 거죠. 정답이 18.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인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문제 17번, 18번, 19번. 근데 얘들아 19번 볼래? 19번은 좀 앞에 있는 세 문제랑 좀 차이점 보여요? 사실 16, 17, 18의 차이점이 안 보인다. 그건 맞아요. 안 보여야 돼. 똑같아, 문제가. 세 문제는. 근데 19번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19번에 뭐가 이상해요? 네? 그렇지. 범위가 없다는 걸 먼저 보이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X범위를 안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X범위를 안 줬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수학에서 X범위를 안 줬다는 건 모든 실수라는 게 이미 기본값,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게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면 모든 실수라고 나오면 문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까 배웠지. 아래로 볼록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뭐밖에 없지? 최소값. 위로 볼록일 때는 무슨 값밖에 없지? 최대값. 그러니까 치환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요걸 갖다 써서 여기 새로운 범위 찾을 때 최대 최소 구할 때 한쪽이 안 나오는 거야. 한쪽이 없이 나오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은 이 19번 같은 경우는 t 값이 뭐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쪽만 나오게 되는 거지. 아니면 t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한쪽 범위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치환한 식도 어떻겠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최대 아니면 최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얘들아 중요한 게 아니야. 합성함수는 이제 여러분들 지겹도록 괴롭힐 거야. 모의고사에서도 괴롭힐 거고 학교 내신형 문제에서도 괴롭힐 거고 대부분 마플 시너지나 마플 교과에서는 터프, 1등급 수학에서는 가장 높은 1등급 수학 그런 쪽에서 대부분 합성함수는 고득점 문제로 많이 나와. 고난이도 문제로. 근데 고3 때까지 합성함수는 난 솔직히 모르겠어. 선생님도 학원생활 13년째거든? 13년 차거든? 13년 차 가르치면서 합성함수를 1학년 때 똑바로 배운 애가 2, 3학년 때 틀리는 경우는 없었어. 대부분 못하는 친구들 보면 2학년 때 와서 합성함수 어떻게 풀어요? 이거 다 까먹었더라고. 합성함수가 뭔지는 알겠지만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몰라. 왜 여기서 구한 t값이 왜 새로운 범위로 쓰여요? 와, 그때 2학년인데 멘붕이 와. 야, 우리가 f.g라는 건
x의 정의역을 넣어서 나온 치역이 f의 새로운 정의역으로 사용되니까 여기서 나온 최대 최소는 치환한 식의 치역일 테니 그 치역이 다시 f한테 들어갈 때는 정의역으로 사용해야겠지 라고 다시 설명해도 2학년 때는 이미 머리가 굳어져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때는 뭔 생각하는지 알아? 아, 이거 시험에 나오면 틀리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는 거야. 1학년, 2학년 들어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선생님도 그런 말이야. 뭐 막 열심히 설명해줬어, 어려운 거. 아니, 나오면 틀리면 되죠. 틀릴게요. 모르겠어서. 그 말 뜻은 그냥 걔는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건 나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도 걔 버려요, 그래서. 너는 그런 마인드면 나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어느 학원을 가도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런 학생들. 그래서 지금 합성함수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했습니다. 왜 정의역을 다시 넣어서 치역을 왜 다시 정의역으로 사용했고, 왜 선생님이 최대 최소를 2번 구하는 문제라고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대학교 가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과외 알바를 한다면 똑같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걔가 너네들보다 잘하면 쪽팔리잖아. 선생님 이거 왜 합성함수 이렇게 풀어요? 아, 나도 이렇게 배웠는데, 아, 쪽팔리잖아. 선생님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는 거야. 그럼 걔가 아 하고 받아들이겠지. 아셨죠? 그럼 지금 제가 아이디어 4, 아이디어 5, 아이디어 6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 아이디어 7, 아이디어 8, 그리고 아이디어 10 근해 분리까지 사실 다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보충으로 할 거는 아이디어 6이랑요. 그리고 아이디어 8만 조금 보충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9랑. 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 힘들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6주 특강인데 지금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저번 주에 끝났어야 돼요. 2차 함수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주가 지금 밀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심화반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다라는 거지. 심화반도 저번 시간에 애들이 다 멘붕이 와가지고 다 같이 한 주씩 밀렸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오늘이 4주차잖아요. 원래 4주차가 방부등식이거든요. 원래는 오늘. 근데 오늘 2차 함수가 끝나요. 그럼 5주차가 방부등식이 될 거고요. 6주차가 원래는 총괄 테스트 보고 풀이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풀어보자 하고 풀이하고 끝인데 본의 아니게 오늘 2차 함수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방부등식 끝낼 거고요. 어떻게든지. 6주차에 경순조를 배울 겁니다. 경순조는 뭔지 알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거 개념 설명하고 테스트 보고 풀이하고 끝날 거예요. 그 말 뜻은 뭘까요? 경순조는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숙제를 하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주는데 경순조는 수업만 나가고 여기는 끝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 고1 개강이 시작됩니다. 12월 23일부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부로 여러분들 이제 고1로 올라가요.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순조가 피드백이 안 되거든요. 질문을 못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 경순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할게요. 자기가 문제 풀어오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와서 질문하든지 저랑 카톡이나 문자로 따로 질문 받는 걸로 할 테니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1주가 밀려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거기서 조금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자, 유형 6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6번. 아이디어 06. 자, 물어볼게. 앞에 아이디어 4, 5, 7, 8, 심지어 9까지, 그리고 근해 분리까지 보시면 유형 20번 문제랑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문제에는 물론 22번은 좀 그렇지만 20번과 21번을 보면 2차식이 없어요. 1차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최대 최소 구하래요. 근데 22번은 솔직히 말하면 x제곱이 보이니까 있네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에서 준 조건은 x 더하기 y는 4니까 2차식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얘처럼 1차식만 줘놓고 최대 최소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얘들아 물어볼 거 하나 있어. 내가 가르친 거니까 난 물어봐도 된다고 봐. 모르는 문자와 시계 개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들아 이거는 진짜로 까먹지 말아줘. 정말로 어느 학원을 가나 어느 누가 물어봐도 선생님 모르는 문자와 시계 개수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자와 시계 개수가 동일해야지만이 연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20번이나 21번을 보면 모르는 문자는 x, y 두 개예요.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안 줘요? 2x 빼기 y는 4이다.
21번은 x 더하기 y는 4이다. 22번은 x 더하기 y는 4다. 식은 하나밖에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연습했어요.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적을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하자? 한 문자로 다 바꿔버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20번 보시면 사실 설명 안 해도 되긴 하는데 20번 보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4라고 나왔어요. 그럼 원래 y도 범위를 주든가 뭐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x 빼기 y는 4래요. 모르는 문자는 두 개야. 근데 갑자기 x, y의 최대 최소 찾아달래요. 못 풉니다. 지금까지 배운 개념 나한테 안 배웠다면 아까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말의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사실 이거 보면 멘붕 와요. 저걸 어떻게 접근하라는 거지? 라고. 근데 최소한 6조 특강을 들은 친구들은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요.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식은 최대 최소 두 개예요. 라고 하면 얘를 한 문자로 바꾸자는 거지. y는 2x 빼기 4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 문자는 x 곱하기 2x 빼기 4. 즉, 이 2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거로 문제가 바꿔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최대 최소 구하려면 또 뭐도 줘야 돼? 범위도 줘야 되잖아. 근데 얘가 x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 있는 식을 갖다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어떤 안목이 생겨야 되는 거야. 어떤 안목? 어떤 새끼는 저걸 x눈으로 바꿀 거거든. x눈으로 바꿔버리면 여기다 넣었을 때 얘는 y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y에 관한 식 나왔다 해서 틀린 건 아니야. 왜?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최대 최소 똑같이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문제에서 준 범위가 x에 관한 범위잖아. 그러면 최소한 문제를 읽고 얘가 x범위 알려주고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네? 그럼 이걸 다 x로 바꿔야겠다라는 안목도 필요한 거지.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선생님 제가요 모르고요 선생님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얘를 한 문자로 바꿔야 되는 건 알겠는데 x에 관한 범위를 줬으면 x로 바꾸는 게 생각이 안 나서 저도 모르게 얘를 x는 2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y로 고쳐서 전 여기다 선생님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2 더하기 2분의 1 y 그 다음에 y로 돼서 y에 관한 2차식이긴 하지만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으면 저는 빨리 다시 지우고 다시 풀어야 되나요? 라는 건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시작이 조금 꼬였긴 했어. 그러면 조금 남들보다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건 맞아.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다시 이렇게 가느니 여기서 빨리 다음 과정을 살짝 더 첨가해 주자 이거지. 바로 뭘까? 이 x에 관한 범위를 뭐에 관한 범위로 바꿔야 돼? y에 관한 범위로 바꿔버리자 이거지. 근데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바꾸겠어? 너가 뭘 치환했는데? 얘요. 그러면 너는 요 x 대신에 얘를 넣어버리라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2 플러스 2분의 1 y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야. 그럼 2 빼주고 2 곱해서 마이너스 6부터 4로 바꿔서 빨리 이 2차식에서 6부터 마이너스 6부터 4 사이에서 최대 최소 찾아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고 당연히 바로 x로 다 바꿔야겠다라고 보이면 빨리빨리 풀면 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 그래도 한 문자로 바꿔야 된다는 개념은 생각났어. 그럼 바꿨지만 문제에서 준 범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다시 푸느니 빨리 새로운 범위를 찾아서 다시 풀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20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21번도 똑같겠죠? 얘들아 21번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겼지? 그냥 xy가 뭐래? 양수래. 그래놓고 x 플러스 y가 뭐래? 4래.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y는으로 바꿔서 그냥 넣어버리셔도 돼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그 숙제로 해올 거니까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보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서요. 23번 한번 봐볼까요? 23번 문제는요. 이 위에 있는 포인트만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문제가 알파부터 베타에서 그 fx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면 이게 1번과 2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p라는 값이 여러분들 뭘 뜻하죠? 바로 축이에요. 축이 1번. 문제에서 준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f알파, fp, f베타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된다. 무슨 뜻이냐? 하필 재수없게
축 자체가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네 그림 믿지 말라고. 너네가 너네를 너무 잘 믿어서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신뢰도는 가장 낮아야 됩니다. 남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야 돼. 친구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세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절대 친구 말 믿지 마세요. 적입니다, 어차피. 1학년 때까지는 깨워주세요. 옆에 친구 자면. 야, 너 대학 가야지. 일어나. 2학년 때부터는 깨우지 마세요. 자라고 해. 쟤 때문에 대학 가야 되거든, 내가. 아셨죠? 왜냐면 얘들아, 우리는 공교육이 아니야. 사교육이야. 돈 내고 다니는 집단인데 굳이 배려해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친구들을. 얘처럼 2차식, 축, 구간 알파, 베타. 너네 그림 믿지 말라고. 그냥 여기가 F 알파야. 알파 넣어서 나온 값. FP, F 베타. 그냥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 제일 작은 값 최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번이죠. 축이 여기 있는데 구간이 축보다 작거나 축보다 큰 쪽에 있어. 그럼 무조건 문제가 알파와 베타를 넣어서 나온 값이 답이다. 2번에 써있죠. 만약에 축이 알파보다 작던가 베타보다 크면 F알파와 F베타 중 큰 값이 그냥 최대값이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2차식까지는 사실 그래프 크게 못 그리셔도 되는데 3차부터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셨죠? 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넘어가서요. 27번도 한번 포인트를 한번 위에 읽어볼게요. 27번 포인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랑 단원명이 똑같아요. 아이디어 7이랑.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이디어 8도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야. 근데 아이디어 8에는 축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축이 바뀔 수도 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이미 축이 어디 있는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너네들이 그림 믿지 말고 주어진 범위 안에 축이 있다 없다가 한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23번 봐볼까? 구간이 2부터 4야. 근데 23번은 23번은 주어진 구간이 2부터 4인데 축이 1로 고정돼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1이 2와 4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2랑 4 넣은 게 정답이야. 최대 최소. 그럼 너무 명확해. 근데 27번 봐볼까? 0보다 크대. 구간이 주어졌죠? 근데 x제곱 플러스 2kx면 축이 몇이죠? 마이너스 k예요. 마이너스 k가 0보다 큰 쪽에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이거는 최상을 넘어서 거의 킬러 문항입니다,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도 무조건 아이디어 8을 킬러 문항으로 낼 거예요. 2차 함수 단원에서. 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구간을 나눠서 나타낸다. 그게 제일 어렵거든. 확통도 해보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따져본다. 언제 이렇게 나눠요? 언제 이렇게 해봐요? 얘들이 그걸 못하거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드니 얘들아? 잠깐 딴소리 할까? 딴소리 뭐 해줄까? 너무 오늘 수업만 너무 열심히 했다. 뭐 아이디어를 던져봐. 카테고리를. 내가 찾아볼게. 뭐 윈터? 아니 근데 윈터는 지금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나는 그 여자는 나 결혼했어, 얘들아.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었는데 내 전 여친의 사촌 동생을 아니 뭐 걔는 근데 지금 생긴 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화장을 안 했을 때가 더 이뻤어요. 정말 수수했어요. 언니 윈터의 사촌 언니랑 연애했거든. 그래서 윈터를 내가 1년 동안 연습실을 왔다 갔다 해줬거든. 그래서 지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더 이쁜 것 같아. 지젤은 왜냐면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와, 연예인급이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 근데 윈터도 똑같았어. 연예인급은 아닌데 얼굴이 되게 수수했어. 정말,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었어. 그냥 고등학생. 근데 데뷔할 때쯤 보니까, 확실히 이 화장, 아이돌을 키우려고 하는 이 회사의 노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지. 그거밖에 없어요. 여친이 사촌 언니여서 걔가 그 주말마다 연수실을 왔다 갔다 했는데 쌤이 그거를 했어요. 1년 동안. 그쵸. 걔 뭐 연습실에 있다가 휴가는 아니고 하루 동안 놀게끔 해주면 데리고 나가서 놀고. 그렇게 했어요. 윈터. 근데 윈터가, 이거 또, 이름이 뭐였지? 저기, 이름. 희수? 희수가 윈터 어렸을 때랑 조금 비슷해요. 이미지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미지가 좀 그랬어요. 윈터가, 그래서 희수 처음 봤을 때,
걔 이름이 민정이거든. 민정이랑 조금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사랑한다고? 누구를? 와이프를? 아니, 근데 나랑은 이제 끝났어.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해. 민정아, 나 아니? 뭐, 사촌 언니의 전 남친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 아마 그 사촌 언니도 결혼을 했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윈터가 사촌 언니 결혼식장에 갔다 와서 그거를 라이브 방송,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진이 그 선의 전 여친이더라고. 그래서, 걔도 결혼을 했구나. 또? 너네 연예인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 그런 건 없는데? 그때 밴도 얘기했잖아. 밴. 밴. 가수 밴. 밴. 그 열애중 불렀던 밴. 몰라? 걔 이혼한 남편이 선임 친구라고. 아휴. 지젤이랑 윈터밖에 못 봤어. 나머지는 못 봤어. 나머지는 못 봤고, 지젤도 2번인가 밖에 못 봤어. 그냥, 롯데월드몰에 놀러 와서 선임에 가서 밥 사주고, 선물 사준 거 2번밖에 없어서, 그때만 보고, 응. 왜냐면 난 윈터 집까지 갔다 왔거든. 윈터 집까지 난 가서 같이 밥 먹고 다 했는데, 뭐.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다시. 자, 27번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가르치고, 뭐, 예를 들면, 걔 소속사 SM인가? SM에 고등학생들, 연습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로 있을 수도 있었잖아. SM 그 소속 직원으로.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좀 뉴파인에 있네요. 자, 가볼게요. 자, 27번 하면 오늘 수업 27번이랑, 아이디어 9번. 딱 하면 오늘 수업 딱 알맞게 끝날 것 같아요. 자, 갈게요. 아이디어 8은 무조건 킬러 문항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서술형 무조건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볼게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왜 27번이 킬러 문항이고 그 앞에 있는 문제는 킬러 문항이 아닌지를 알려줬거든. 자, 구간 줬어요. 그래놓고 fx가 어떻게 돼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kx래요. 자, 여러분. 아까 아이디어 7, 6 이런 것들은요. 문제가 주어진 구간 안에 축이 있을 수도 있고 축이 없을 수도 있지 축을 안 주어진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축은 무조건 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하예요. 왜? 얘 축이 x는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1이 축에 없네요? 있네요? 판단하고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얘는 축이 마이너스 k가 나와요. 그럼 문제가 뭐냐? 자, 좀 그림이 너무 개판이다. 빨리빨리 하려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x가 양수 쪽만 살을 거래. 그럼 여기만 살아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이쪽만 그리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축이 마이너스 k야? 그럼 1번. 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지. 축이요, 딱 x축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y축에. 세 번째는 축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왜?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는 거야. 자, 그럼 시작할게. 1번. 선생님, 만약에요, 축이 얘는 0보다 큰 쪽만 살릴 건데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즉 마이너스 k가 음수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즉 k가 양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내가 물어볼 거 있어.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지언정 어차피 어디 부분만 쓸 거야? 양수 부분만 쓸 거잖아.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남는 구간은 어디야? 여기. 이거 나머지는 좀 지울게. 실질적으로 여기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만 살아남은 거야. 여기만. 2차 함수에서. 그러면 이 살아남은 그래프 중 제일 작은 값은 누굴 넣었을 때야? 누구 넣었을 때야? 0 넣었을 때 아닙니까? 0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K가 만약에 양수면, K가 양수여서 축이 음수 쪽에 가 있으면 F에다 0을 넣은 F0 값이 최소값이 될 건데 F0이 0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최소값이? 8이었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9래요. 어때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 말 뜻은 얜 절대 축이 음수 쪽에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2번. 만약에 축이 공교롭게도 딱 0에 와 있으면 어떡하냐? 정확하게 여기에. 그러면 여기만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얘도 누구 넣었을 때요? K에 0 넣었을 때죠. K에 0 넣었어. K에 0 넣으면 뭐가 되죠? X제곱만 남고요. X제곱 그래프에서 제일 작은 값은 어디예요? 0 넣었을 때죠. 0 넣으면 어때요? 또 0 나와요. 근데 걔가 또 마이너스 9랑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축도 절대 0 위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확실시가 됐어요. 아, 이제 이 그래프는 축이 어디에 있는 놈이었다? 양수 쪽에 있는 놈이었었구나. 축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살아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번은 다 깨졌고 3번 만약에 마이너스 K가 양수라면 즉 K가 음수였다면 이라고 가정이 되면 이런 그래프가 살아남았을 거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K 넣었을 때. 그럼 F 마이너스 K가 뭐 나오냐? 넣어볼게. K제곱. 여기가 플러스 2KX였거든요. 마이너스 K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K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K 제곱이 최소값 뭐? 마이너스 9. 그래서 K는 뿔마 3인데 음수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K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해달래? 실수 K 값을 찾아달래.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축이 어딨냐에 따라서 킬러 문항이라. 그 서술형은 이걸 다 써주셔야 돼요. 왜 음수 안 돼? 왜 0 안 돼? 왜 그럼 양수밖에 안 되지? 라는 걸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여기서 제일 학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는 29번 문제거든? 29번 시작. 축이 어딨냐에 따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얘는 아까 있는 킬러 문항보다 조금 더 킬러 문항으로 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얘가 지금 축이 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로 묶으면 축이 정해져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A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바꿨으면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이미 축이 어디로 고정이에요? 1로 고정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죠? 0부터 3이죠. 그럼 이미 0과 3 사이에 축이 어때요?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 0 는 거, 3 는 거, 1 는 거. 셋 중에 제일 큰 거 최대, 제일 작은 거 최소야. 근데 왜 이게 아까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킬러 문항으로 냈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여기선 그냥 A가 모든 실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누구를 기준 잡아야 돼요? A가 양수냐 음수냐를 잡아야 돼요. A가 음수면 2번 A가 양수면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아까요 뭐라 그랬지? 쭉 개념 설명할 때 첫 줄에 뭐 했었어? 이차함수 최대치도 잘하고 싶으면 1번 뭐? 개형을 판단해라 그랬어. 개형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그럼 시작할게. A가 음수면요.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축이 일단 1이라는 고정 하에 0 넣었을 때 몰라요 나도. 근데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라는 거야. 그리고 구간은 0부터 1이고 3을 여기라고 할게요. 즉 여기가 살아남았을 때 이놈의 무슨 값? 최대 최소값이 최소값이 6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 너네 실력 믿지 마. 그림 따라서 0 넣었을 때랑 원래대로라면 3 넣었을 때를 찾아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2차 함수니까 누구 넣었을 때가 더 작겠어? 3 넣었을 때겠지? 축으로부터 어떠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3 넣자고 얘는 바로 F3. F3 구해보면 4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4인데 얘가 없어져서 얘 자체가 최소값이 나오고 걔가 몇? 6 이렇게 나오고. 그럼 A 제곱은 뭐? 3. 따라서 A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데 우리 A가 어떻다는 전제했지? 음수라는 전제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 근데 만약에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얘 그림은 똑같을 거야. 다만 그래프 개형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0부터 3까지. 그럼 얘는 최소값은 이미 빼박 정해져 있다. 어디서? 꼭지점에서. 그러면 결국 꼭지점 2A 제곱 마이너스 4A가 6이 돼주면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일 테니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이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우리는 양수라는 전제하에 있으니까 A는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그것들의 곱을 찾아달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3루트 3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3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가 좀 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A 값이 더 안 정해지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나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문제를 읽고 A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얘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앞에 차라리 27번처럼 나오는 문제들은 솔직히 말하면 애들 까놓고 그냥 바로 알아요. 이거 2차 축 어디 있는 거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리고 모양도 정해져.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도 사실 정해져. 근데 얘들아, 그럼 최고 난도 문제가 뭐겠어? 최고 차항도 안 알려줘. 축도 이동해. 그러면 이제 최고 난도도 되는 거야. 지금 막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지.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주저리 이렇게 나오면 최고 차항도 모르는데 얘 축 자체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가 양수야 음수냐에 따라서 또 축이 다 달라져.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 나 같으면은 학교 시험에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 하나 갖다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이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크게는 최고차항 개수만 바뀐다든가 아니면 1차항의 개수만 바뀐다든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라스트 진도입니다. 유형 아이디어 9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단원명 읽어보면 두 글자 때문에 쫄죠. 제일 싫은 거 활용. 2차 함수의 활용, 3차 함수의 활용, 고차 함수의 활용. 활용이란 단어 들어가면 참 애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활용은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30번 풀어주고 31번 풀어주잖아요. 그렇다고 32번 너네가 풀 것 같아요? 못 풀어요. 33번 풀 것 같아요? 못 풀어요. 활용은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너네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 활용을 잘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활용.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활용을 어떻게 접근해야 최소한 겁먹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냐라는 거거든. 일단 활용은요, 그림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림에서 길이냐, 넓이냐, 부피냐, 뭐를 구하라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30번 보면 넓이의 최대값, 31번 보면 둘레의 길이, 32번 보면 넓이, 33번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게 길이냐, 넓이냐, 부피냐, 둘레냐에 따라서 구하는 접근이 다 달라요. 당연히 길이면 제일 많이 접근하는 게 좌표예요. 몇 컴마 몇부터 몇 컴마 몇까지 사이 길이를 구하자.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그리고 넓이라고 하면 당연히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아니면 원이겠죠. 그럼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몰라요? 알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직사각형,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몰라요? 가로, 세로 곱하면 되잖아. 원, 파이 r 제곱. 모르는 학생 없거든요. 근데 그 공식을 알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했듯이 가로, 세로. 원, 판지름. 그리고 만약에 사다리꼴이야. 윗변, 아랫변.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부탁인데 문제를 보고요.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미지수예요. 가로가 x면 세로는 y. 반지름은 뭐 r이라고 제일 많이 두죠. r. 윗변이 x면 아랫변은 y. 높이는 뭐 또 다른 뭐 z라고 둘 수도 있고. 대부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미지수로 가요. 자, 그리고 부피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밑넓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높이 필요할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 뿔이라는 말이 붙으면 3분의 1까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밑넓이를 구하려면 뭐 원이면 판지름, 사각뿔이면 사각형의 넓이, 높이면 h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들은 왜 어렵냐면 너네가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걸 안 알려주고 너네 보고 식을 찾아서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은 내가 암만 30번, 31번을 막 그럴듯하게 설명한다고 한들 요거 그대로 주잖아요. 또 틀려요. 그대로 또 틀립니다. 왜? 그냥 내가 푸는 접근을 안 거지 너네들이 푼 건 아니에요. 너네들 답만 맞추는 거고. 이제 다만 문제를 풀 때 팁 같은 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31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닮은 비를 많이 쓴다. 3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직선의 방정식 배웠는데 직선이 요럴 때가 가장 넓이가 넓더라. 33번도 여기 너네 닮은 비 보이니? 닮음을 많이 쓸 거야. 대부분 닮은 비 그리고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활용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그냥 차근차근 풀어볼게. 그래도 한 문제는 풀어줘야지 또 안 풀었다고 또 집에 가서 지랄 노발대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30번 한번 가볼게. 자, 3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얘들아 그리고 제발 이 문제에서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 철조망 나 이거 정말 답답해. 철조망, 어디에 그 창의력 문제 나오면 대부분 막 실생활이랑 연관 짓잖아. 물건을 팔았는데, 잔디밭에 양을 풀었는데, 이쪽을 다쳐 넣어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실생활 단어에 쫄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과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자, 건물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여기에 노란 색깔로 선생님이 철조망을 칠 건데, 16m인 철조망을 탁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만들 거래. 그러면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그리고 이만큼 긴 거 다섯. 난 5개의 철조망이 필요하니까 이 모두 다 모양이 같을 거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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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라고 둘게요. 자,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넓이를 물어봤으니까요. 넓이는 결국 가로, 세로가 필요해요. 사각형이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로가 다 똑같을 때니 x로 닫고요. 전 가로가 y밖에 없으니까 y라고 놨어요. 그러면 x가 4개고 y가 하나일 테니 그거는 합쳐서 16m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로 가세요. 기탄 수학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생을 노리든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식 찾았죠. 그래놓고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어? 전체 창고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달래. 그럼 난 넓이라는 게 궁금하면 가로 세로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x 곱하기 y더라. x, y의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거구나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갑자기 이 문제가 뭐로 바뀌지?
맨 처음에 활용 단원에 있다가 아이디어 몇으로 바뀌어요? 기억나요? 아이디어 6번으로 바뀌죠. 아이디어 6번 문제죠, 이거. 왜?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 그랬지? 한 문자로 바꾸자 그랬어. 그래서 얘를 y는으로 바꾸는 거야. y는 결국 16-4x가 될 거고 여기다 넣자라는 거지. 그럼 s는 x 곱하기 16-4x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대답하는 친구가 있을까? 자, 얘 몇 차식이죠? x에 관한? 2차식이죠. 2차식이면 실질적으로 얘 또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그럼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은 실질적으로 뭐밖에 없죠? 대값밖에는 없어요. 단 언제일 때? 모든 실수일 때.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몇 번 30번 문제 보세요. 범위 줬어요? 안 줬거든요. 그럼 범위는 어떻게 찾아요? 범위를 알아야, 얘들아, 이 문제가 무조건 위로 볼록이라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갖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까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왔을 때가 최대인데요. 무조건 꼭지점이 최대값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너네가 범위를 찾아봐봐. 범위가 나와야 돼. 엄밀히 따지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여기서 최대값 뭐를 가집니다라고 써야 되거든. 근데 어디에 범위가 있죠? 0보다 크다. 그건 당연해요. 철조망을 만들 건데 이게 0cm야. 말이 안 돼. 그럼 x는 0보다 커. 0보다 크면 다예요? 아니요. 그러면 저 x 혼자 16cm 해도 되겠네요. 18cm 해도 되겠네요. 말이 안 되잖아. 철조망이라는 건 최소한 이게 공간이 생기는 건데 얘 혼자 16. 양 푸세요. 졸라 도망가겠지. 구간이 없으니까. 다치는 데가 없잖아. 그럼 어디까지일까? 8? 확실해요? 난 8은 아닐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는 4개. 요게 필요해요. 4개. 4개. 이 4개 필요하잖아.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닫아줘야 되잖아. 닫아주려는, 즉 y도 최소한 뭐보다는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x 4개 더한 4x가 16m를 다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안 닫을 수가 없잖아. 그럼 최소한 4x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16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래서 x는 4보다는 작다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친구 또 이럴 거. 아, 선생님, 저는 그냥 보자마자 여기 최대값이라고 할게요. 그럼 하세요. 하고는 그냥 아마 틀리시면 될 거예요. 학교 시험은 절대 호락호락하게 주진 않을 거니까. 무조건 여기서 최대값이 걸려. 대부분의 시중에 파는 쉬운 난이도 센에서 B단계 정도 문제들은 다 그냥 여기가 최대값 나오게끔 맞춰져 있을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기가 최대값일 줄 알았더니 범위를 구했더니 새로운 곳이 최대값이 될 때가 있어. 자, 이 범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범위를 찾는 건 아까도 말했죠. 내가 백날 이거 설명한다고 한들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던져주면 너네 또 틀려요. 그래서 활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를 좀 음미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y를 닫으려면 이 x를 다 쓰면 안 되겠네. 난 4개 x인데 그럼 4x면 16보단 작아야겠네 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끝났죠? 얘 범위에서 최대 최소인데 다행히도 얘가 뭐 나와요? 0하고 4를 지날 거니까 축이 2잖아요. 근데 구간이 0부터 4였으니까 여기서 최대값 갖는 게 다행히도 맞네요. 그래서 x에다 뭐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2 곱하기 8. 답은 넓이의 최대값은 16이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거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있거든요. 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철조망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엄밀히 따지면 철조망도 두께가 있죠. 근데 나중에 가면 철조망 두께 있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수학의 정석 실력편에 있어요. 그때는 두께를 뭐 1로 다 정한다라고 해서 16m 안에 1m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할 때 우리가 이 두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값 나오는 건데 1 하면 이미 넓이의 최대값 구할 때는 4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2로 뭐 예를 들면 이 넓이의 최대값 12로 준다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건 아마 수학의 정석 실력편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뉴파인에 있는 동안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이 근방 학교들은 그렇게 출제하진 않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문제 풀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낼까요? 32번 한번 머리 짱구 굴려서 한번 풀어보세요. 32번. 만약에 이걸 풀어서 맞추면 그래도 얘는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아는 거고 못 풀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 틀리면 안 되니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같이 해볼까? 이 문제는 그나마 이제 풀이가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어떤 친구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전체 사다리꼴 넓이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를 오려서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다리꼴에 삼각형 두 개 빼서 구하겠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결국 요쪽 조그만한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좀 그나마 큰 삼각형 두 개를 더해서 직접 그냥 찾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첫 번째 방식으로 풀어도 한 중간까지는 과정이 똑같아요. 자, 해볼게. 일단 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파 컴마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요 점도 교점이기 때문에 베타 컴마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왜 뒤에 y좌표는 안 써요? 왜? 왜냐면 알파를 여기다 넣어도 말이 되고 여기도 넣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뭘 사용하든지 간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선택할게요.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수학에서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두 식을 같다고 둔다라고 했으니까 저 알파와 베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이에요. 여기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얘 자체가 0 되게 하는 요 x값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자, 요 삼각형을 제가 넓이를 a라고 하고요.
요 삼각형 넓이를 B라고 할게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A 넓이 찾으려면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요 삼각형 보니까 요게 밑변이고요. 요게 높이예요. 그쵸? 그럼 밑변은 결국 이 노란색 직선에 뭐가 필요하죠? Y절편이 필요해요. 왜? Y절편 여기가 1이 있어야 요 길이가 1이거든요. 그럼 따라서 A는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뭐죠? 요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요 알파랑 좌표가 똑같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알파는 무슨 수죠? 음수예요. 알파가 음수인데 여기서 넓이 구할 땐 넓이에는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저 알파가 음수 나올 걸 예상을 해서 뭐를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비넓이 구해볼게요. 비넓이는 얘가 밑변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은 게 결국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밑변은 1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결국 베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베타는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그래 놓고 얘네들이 뭐 해달래? 더해래. 그럼 A 더하기 B는 자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보니까 근각의 쇠관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는 1이니까 1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가 돼서 5가 될 테고 베타에서 알파인데 문제에서 딱 봐도 베타가 알파보단 더 어떻겠어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체크하면 된다? 루트 5라고 체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그 넓이를 뭐? S라고 할 때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5 넣어버리면 내가 찾고자 하는 S는 2분의 루트 5가 나올 거고 S제곱은 4분의 5에다가 결국 8 곱하라는 거니까 답은 10 이렇게 답을 찾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나 그냥 이거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냥 팁 주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사실은 저 삼각형 넓이를 각자 구해서도 되고 사다리꼴에서 밑에 삼각형을 빼는 것도 추천은 하는데 전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공식은 몇 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죠? 미친 듯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나 있을 거야. 밑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 혹시 자기는 이 삼각형 넓이 공식 말고 하나 더 안다. 뭐 있어요? 뭐라고? 2분의 1. 삼각형 둘레? 그거를 마지막에 물어보려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아는 거 뭐 없어? 없나? 삼각함수 이용한 거 기억 안 나? 너는 삼각함수 배우고 있지? 삼각형에서 삼각함수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하나 있었잖아. 힌트 줘?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가 세타야. 혹시 기억나? 넓이 공식? 뭐였지?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요게 있었어. 요건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삼각형 두 변과 사이 끼인각을 알 때야. 자, 세 번째 뭐도 있지?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난 솔직히 말하면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세 번째는 혹시 이거 들어봤어? 신발끈 공식? 처음 들어본다. 신발끈 공식. 안 되는데. 신발끈 공식을 알아야 돼. 신발끈 공식이 왜 신발끈 공식이냐면 그리고 네 번째부터 먼저 알려줄게. 헤론의 공식이 있어. 이 신발끈 공식과 헤론의 공식은 아마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거든. 신발끈 공식, 여러분 신발끈 앞에 보면 어떻게 생겼어? 신발끈이 X자로 꼬여 있죠. 그래서 얘가 신발끈 공식이거든. 뭐냐면 얘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새 좌표를 알 때야. 얘는 새 길이를 알 때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초등학교 때 백날 막 좌표점 알았을 때 아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을 거야. 여기 A, B, 여기 C, D, 여기 E, F. 여러분들 요거 혹시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어요? 아마 직방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무거나 두 점 잡고 직선의 반전씩 세워.
그리고 그 직선부터 E, F까지 거리 구해. 그게 높이야. 그리고 A, B와 C, D까지 거리 구한 게 밑변이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찾은 게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써먹던 방식이야. 근데 이 신발끈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그냥 어디다 적어놓고 나중에 그냥 쓰세요. 이건 솔직히 좀 위험해. 이거는 만약에 1학년들이 헤론의 공식을 쓰고 있다. 무조건 서술형은 다 빵점 처리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2학년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 활용 쪽을 배워야지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자, 신발끈 공식은 언제나 써도 돼. 서술형은 학교 선생님한테 꼭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신발끈 공식 써도 돼요? 써도 돼 라고 하면 쓰셔도 돼요. 알려줄게. 2분의 1 절대값. 자, 간다. A, B, C, D, E, F, A, B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꼭 A, B부터 적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좌표를 3개를 연달아서 쓰는데 첫 번째에 쓴 거를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돼요. 그래놓고 제가 파란 색깔 보세요. 파란색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A, D, C, F, E, B. 그리고요. 분홍색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그래서 얘가 신발끈 앞에가 X자로 꼬여있다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A, F, E, D, B, C. 그 다음 그 둘을요.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한 게 바로 신발끈 공식입니다. 자, 제가 예시 들어드릴게요. 그냥 졸라 단순한 거. 여러분 이거 넓이 뭐 나와요? 직각삼각형이에요. 넓이 뭐 나오죠? 2분의 1 나오죠. 그럼 신발끈 공식으로 2분의 1 나오는지 볼게. 2분의 1 절대값 0,0, 0,1, 1,0, 0,0. 자, 갑니다. 곱해서 더하세요. 0, 0, 0. 곱해서 더하세요. 0, 1, 0. 둘이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곱하세요. 2분의 1. 바로 나와요. 세좌표 알면 아무리 찐따 같은 삼각형에도 다 넓이 다 나옵니다. 좌표만 알면. 이해 가세요? 요거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건 세길이 알 때거든요. 헤론의 공식이라서 헤론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공식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봤죠? 3대 4대 5. 넓이 뭐 나오죠? 6 나오죠? 이 6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아무리 찐따 같은 삼각형에도 다 나옵니다. 넓이 공식이.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굳이 뭐 알려줘봤자 또 당장 쓸모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이유가 활용해서 가끔 가다가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의 교점을 구했는데 교점이 얘는 그나마 0,0이 하나가 이쁜 게 있었으니까 얘처럼 바로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요런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 좌표들은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멘붕 오는 거야. 좌표들은 다 아는데 저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럼 원래대로라면 직방,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넓이를 구했다면 신발끈 공식 쓰면 바로 나온다라는 거. 아셨죠?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숙제는 아시죠? 이거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뒤에까지. 수고하셨습니다.